자, 이번에 할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역함수야, 역함수. 자, 역함수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역함수는, 그래서 x가 있고, y가 있어가지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라고 하면, 우리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얘네를 어떻게 하는 함수인 거냐면, 거꾸로 가는 함수. 얘네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지. 그럼 이제 뭘로 쓰냐면 기호로는 f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쓰고 이럴 때 f 인버스 이렇게 쓰지, 그치? 그래서 f의 역함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지금 y에서 어떻게 가는 함수? 지금 이제 x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역함수라고 하더라 라고 생각을 가져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가 역함수에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x랑 y랑 어떤 느낌, 그래, 일단 그거부터 하자.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역함수에서 지금 이제 함수값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봐봐. 내가 여기다가 a를 대입해가지고 여기가 b가 됐다고 치면 우리가 이걸 보통 어떻게 적어? fa가 뭐라고 적니? 지금 b라고 적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역함수 입장에서 뭐를 대입하니까? b를 대입하니까 뭐가 나온 거야? 지금 a가 나온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역함수에서는 역함수의 함수값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용해, 알겠지? 역함수 함수값 문제는 a가 b면 역함수에다가 b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더라? a가 나오더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자, 일단 얘네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거꾸로 가도 뭐가 될 수 있어야 돼? 거꾸로 가도 함수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거꾸로 가도 함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얘네가 여기가 뭐 1, 2, 3인데 얘네가 1, 2, 뭐 3, 4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갔다라고 치면 거꾸로 가는 함수는 뭐가 안 돼? 4를 넣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뭐가 같아야 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1, 2, 3이 있는데 1, 2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치면 내가 거꾸로 간다라고 치면은 1을 대입하면 몇 개가 나와? 함수값이 2개가 나오니까 함수값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 함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두 번째가 뭐가 돼야 되냐면 1대1 함수가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1대1 대응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1대1 대응.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내가 역함수라는 거는 아까 정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 지금 아까 내가 y에서 뭐로 가는 함수야? x로 가는 함수야. 그치?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줄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1, 2, 3, 여기 1, 2, 3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자.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f는 x에서 지금 y로 간다고 치면 역함수는 어떤 느낌이라고 지금? y에서 어디로 가는 느낌이야? x로 가는 느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마치 역함수는 x랑 y가 어떤 느낌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기다 적을 거는 그냥 x, y로 적긴 적을 텐데, 알겠지? 오케이? 역함수는 말 그대로 뭐야? x랑 y랑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해야 돼? 바뀐 느낌이라고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 1,2, 2,3, 3,1을 지나면 1,2, 2,3, 3,1을 지나면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y에다가 1을 넣었더니 x가 얼마 나오는 거야? 3.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y에다가 2를 넣었더니 x가 얼마 나오는 거야? 지금 1. 그 다음에 1을 그럼 3을 넣었더니 얼마? 지금 이제 2잖아, 그치?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봐봐. 여기 1,2를 보면 어떻게 됐어? 지금 이제 보라 색깔의 1이고 주황 색깔의 2니까 주황 색깔의 2고 보라 색깔의 뭐가 돼? 1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역함수는 되게 중요한 생각이 x랑 y랑 말 그대로 어떤 느낌이구나, 바뀐 느낌이구나까지도 생각 가질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02번 문제는 뭐냐면 역함수의 함수값 문제거든. 함수값 문제. 그러면 역함수에서 함수값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뭐를 사용하겠다고 생각 가져주면 되냐면
얘네를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져주면 돼. 오케이? 함수값 문제가 나오면. 그럼 봐봐. 일단 이거 맞추려고 해서 있는 기본 문제인데, 자, 봐봐. 우리가 보통 f-3이 1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니? 이거. 그냥 대입하지? 이렇게 해서. 대입하지 않아? 자, 그럼 아까 내가 f 인버스 3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오면, 이건 뭐야, 지금? 여기에다가 3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온 거니까, 우리는 쟤네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자고? f-2가 3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알겠지? 뭐 물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역함수를 배운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걸 배우면 뭐 거꾸로 대입을 해도 되지만, 원래 고등학교의 모든 과정에서 역함수를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해결이야. 원래 큰 틀의 해결이. 오케이?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3 대입해 3,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지만,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가 기본 해결이니까 함수값은 항상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고. 그럼 이제 내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 지금 이제 3라고 써주면 되는 거니까 별거 없지? 아래 거 한번 더 볼게. 자, 보자. 자, 그 다음 것도 보면, 자, 이번에 자 먼저 이것부터 봐보자. 자, f 인버스 0부터 한번 봐볼게. f 인버스 0. 자, 물론 이것도 우리가 식으로 풀면, fx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식으로 풀면 내가 얘네를 k라고 하면, 아까 방금 이 사실을 이용하면 fa가 b면 f 인버스 b가 뭐라고 지금? a라는 사실을 원래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쟤네를 우리가 fk가 0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도 괜찮고, 오케이? 아니면 자, 지금 역함 f 인버스의 0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쟤네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0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f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면 0이 나올 거 아닐까? 알겠지? 이해돼? f의 입장을 생각하면 여기가 0이니까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0이 나올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자,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대입해서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대입해서 0이 되는가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x가 뭐 작은 거니까, 그치? k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원래 f 인버스 0이라는 건 의미가 뭐를 대입하면 0이 나올까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계속 한번 해보면,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얼마야? f 인버스 a가 6 되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럼 아까 얘네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잖아. 그치? 괜찮지? 그래서 함수값은 원래 어떻게 사용하자? 우리는 저렇게 사용하자라고 생각을 가져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104번도 한번 해보자. 자, 보자. 자, 104번. 자, 104번 문제는 지금 x가 있는데 얘네가 역함수가 뭐한데 지금 이제 존재한대. 자,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면 아까 내가 기본 조건이 뭐라고 했어? 1대1 대응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원래 1대1 유한집합에서 1대1 대응 나오면 내가 항상 뭐 생각해야 된다 그랬니? 그래프의 모양. 그렇지. 이거 돌아가는 x에서 x로 1대1 대응이면 돌아가는 틀, 그치. 그 꼬리 물게 하는 그 틀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강의 봤지? 강의 봤지, 당연히. 아까. 자, 그럼 봐보자. 자, 그럼 일단 이것도 먼저 한번 해보면. 자, 일단 지금 f 합성함수 f1이 지금 얘네가, 자, 이거라고 돼 있는데, 일단 해보자. f 합성함수 f1 더하기 f 인버스 1이 지금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먼저 얘네는 f1이라는 얘네 어쨌든 결과는 1, 2, 3, 4, 5, 6 중에 나와야 되지 않아? 얘네가 어쨌든 x에서 x로 함수인 거니까 얘네 결과가 1, 2, 3, 4, 5, 6 중에 나와야 되지 않아? 그렇지? 근데 f 인버스 1이라는 것도 내가 여기에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얘도 어차피 1부터 6까지 나와야 되지 않아? 아, 미안. 안 보였어. 1부터 7까지 해서 나와야 되지 않아? 맞지? 근데 두 개 더해가지고 지금 2가 되려면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지금 얘네가 그냥 1이 얼마로 가는 거야? 그냥 f 인버스 1이라는 얘기는 1이 1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1은 자기 혼자 뭐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냥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거야. 알겠지? 괜찮니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시 이제 내가 2를 한번 대입하면 F 합성함수 F2 더하기 F 인버스 지금 2가 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엔 4가 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봐봐. 저번에 내가 그 꼬리물기를 생각하면 좋은 게, 얘네가 지금 내가 1부터 7까지랑 1부터 7까지랑 더해서 4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너네가 얘가 1, 얘가 3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맞지? 근데 꼬리물기를 생각하면 이게 가능할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왜냐하면 지금 아까 내가 1은 자기 자신으로 이미 사이클이 끝나 있어. 맞지? 그럼 돌아가는 사이클 안에 이제 1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얘네가 1, 3이나 3, 1이나 어떻게 하다는 생각이 바로 가질 수 있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얘네가 무조건 얼마? 2가 돼야 된다고 생각 가질 수 있겠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야? 지금 내가 2도 그냥 자기 혼자 사이클 가져서 끝난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내가 6을 대입하면 F 합성함수 F6 더하기 F 인버스 6이 지금 12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F6이 6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될 수 있는 값을. 그러면 당연히 1부터 7까지랑 1부터 7까지 해서 두 개 더해서 10이 되는 거는 지금 여기에 5가 들어가고 얘가 7인 경우도 있고 얘가 7이 들어가고 5가 들어가고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괜찮지? 자, 그럼 봐봐. 자, 이거 먼저 한번 해보면,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느낌이야, 우리가? 6에서 몇 번 가니까 지금 6에서 몇 번 가니까 5란 얘기야? 2번 가니까 5란 얘기지. 오케이? 자, 원래 그럼 F 인버스 6이 7이라는 건 우리가 원래는 지금 계속 이런 방향으로 돌았잖아. 그치? 그러면 역함수니까 어떻게 돌면 되겠어? 거꾸로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7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F 인버스 6은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자, 그럼 다시 가보자. 자, 지금 F3 더하기 F5가 우리가 10이 되려고 생각 가져봐. 그럼 10이 들어가고 싶으면 이미 지금 뭐는 우리가 1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 생각해봐 한번. 10이 되려면. 지금 이미 6은 쓰였으니까 안 되겠지, 지금은. 5도 안 되겠지. 그러면 남은 게 뭐야? 3, 7밖에 없어. 이해돼? 근데 지금 이제 봐봐. 그래. 그럼 얘네가 지금 이제 3이고 7이라고 하면, 맞지? 어떻게 돼? 3은 자기 혼자 사이클 이루는 거고, 5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5가? 7로 가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럼 지금 숫자 몇 개 남았어, 지금? 숫자 몇 개 써야 돼, 우리가? 7개 써야 되는데, 안 쓰인 숫자가 뭐밖에 없어? 4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는구나? 4가 들어가는구나 생각해도 되고. 오케이?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얘네가, 사실 이게 조건 어기는 게 없잖아, 이게. 조건 어긴 게 없지. 그럼 이게 정답이야. 굳이 안 해보거든, 나는. 지금 내가 아까 푼 문제에서 여기에 조건들을 아무것도 어기는 게 없잖아. 그치? 그럼 이게 정답이라고 해서 난 여기서 안 해봐. 근데 봐봐. 얘가 만약에 7이고 얘네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이제? 3이 어디로 가야 돼? F3이 7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3이 있어야 되고. 맞지? F5가 3이 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5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F4는 어차피 어디 있어야 돼? 지금 이제? 여기 있어야 돼. 이것도 여기 조건 만족하네? 이해돼? 한번 확인해볼까? F4는 아까 얼마였어? 아까 F4는? 아까도 F4는? 아까 얼마였니? 5였지? 자, F6은 지금 F6은 지금이나 아까나 다 얼마였어? 아까? F6은 아까나 지금이나 다 얼마야? 지금 4잖아. 그렇지? F7도 지금이나 아까나 다 얼마야? 지금 이제 6이지.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어도 만족하니까. 그렇지? 이것도 정답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되는 거지 지금. 알겠니? 오케이? 저기 4분의 2개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건 다 이거. 아까 했던 케이스잖아. 아까 전 문제 할 때. 알겠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X에서 X 1대1 대응 나오면 꼬리물기 이거 생각하면 생각의 구조가 좀 더 편하긴 하다는 얘기 알겠지? 근데 말해봐. 5, 7만 한 거 아니에요?
타기 7, 5도 해야지, 원래는. 그치? 원래는 이게, 보통은, 이게 다음에 언제 푸니? 그치? 이건 보통 이거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다 해보는 게 맞고, 고등학교 수학은 안 해보는 게 맞아.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역함수의 성질 한번 봐보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역함수의 성질인데, 역함수의 성질은, 자, 항상 우리가 뭐랑 같이 써줘야 되냐면, 합성함수의 성질과 좀 같이 써줘야 돼. 합성함수의 성질과.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 그럼 마필 효과서를 필까? 자,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F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 이것까지는 좀 어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 가질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두 번째가 F랑 F 인버스랑 합성함수 하면 얘네가 지금 항등함수야. F 인버스랑 F랑 합성함수 하면 얘네가 항등함수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얘네가 얘도 항등함수고 얘도 항등함수인 이유가 잠깐 대충 한번 보면 우리가 만약 x, y가 이렇게 있으면 f 인버스 합성함수 f라는 건 뭐야? 내가 거꾸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가는 거야? 나오는 거 f를 거쳐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f를 거쳐서 갔다가 f 인버스로 오는 거니까 자기 자신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가 얘도 항등함수고 얘도 항등함수니까 두 개가 같은 함수냐고 생각을 갖는 애들이 있어. 근데 같은 함수가 아니라 얘네는 정의역이 어디니? 정의역이 y 아니야 얘네는? 맞잖아. 그러니까 y의 원소를 대입해서 자기 자신이 y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 뒤에 문제에서 보여줄게. 문제 한 문제 있거든 이거. 그럼 여기는 내가 x의 원소를 대입해가지고 x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래, 예를 들어서 봐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x가 여기가 1, 2가 있고 여기 y가 지금 3, 4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네는 지금 뭐란 얘기야? 3을 대입하니까 3이 나오고 4를 대입하니까 4가 나오는 함수인 거야. 근데 얘네는 지금 뭐란 얘기야? 지금 얘네는 1을 대입하니까 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니까 2가 나오는 함수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기 자신이 나올 뿐이지 같은 함수는 아니란 얘기야. 알겠지? 정의역도 다르니까 일단은. 오케이?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얘네가 이제 거꾸로도 성립을 하는데 거꾸로가 뭐냐면 F 합성함수 GX랑 합성함수 해가지고 얘네가 항등함수가 됐어. G랑 F랑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두 개가 뭐가 되는 관계냐면 우리는 역함수 관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질이 뭐냐면 F 합성함수 G에다가 인버스를 해주면 얘네가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줘야 돼. 순서를. 그럼 내가 예전에 설명할 때도 어떻게 했었냐면 내가 나갈 때 양말 신고 신발 신었어. 이 과정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신발 벗고 양말 벗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내 말이 이해돼? 그래서 얘네가 순서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얘네가 3개짜리가 돼도 마찬가지거든. 3개짜리가 돼도. 얘네가 지금 3개짜리 인버스 씌워주니까 어떻게 했어? 순서를 다 거꾸로 어떻게 했어? 다 뒤집어줬어. 가야! 순서를 저렇게 어떻게 됐어? 다 뒤집어줬어.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문제 풀면서 더 설명해 볼게. 자, 봐보자. 자,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다시 이제. 자, F 인버스 11이 7이라고 주어졌어. 자, 일단 역함수의 함수값은 내가 무조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고 할까? 어떻게 사용하라고? F7이 11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는 자, 봐봐. 인버스가 이렇게 묶어져 있으면 얘네를 풀어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순서를 바꿔줘야 돼. 맞지? 그럼 그 다음에는 F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뭐라고 적어줘야 돼? F라고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됐니? 괜찮지? 자, 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역함수는 항상 역함수의 성질은 합성함수의 성질과 같이 봐야 되거든. 합성함수의 성질과. 합성함수 성질이 뭐였어? 교환은 안 되고 결합은 가능해. 항등함수는 무시 가능이잖아. 그치? 그럼 결합은 가능하니까 얘네 두 개 합성함수하면 뭐가 돼? 얘네 두 개 합성함수하면 계산하면 항등함수잖아. 맞잖아. G랑 G 인버스니까. 그렇지? 그럼 항등함수는 무시 가능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없애주면 돼. 알겠지? 괜찮니? -3x. 어? 마이너스 3x 맞아. 오케이? 없애주면 돼. 그러면 그 다음은 봐봐. 내가 G7의 값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너네가 좀 어때? 좀 헷갈릴 수 있지 않아? 사실 이것도 원래 함수값 문제니까 함수값 문제잖아. 함수값 문제. 그럼 내가 F 이렇게 풀어도 풀리겠지. F7이 11이야. F7이 11이 되려면 얘가 11이 되는 값을 넣으려면 X에다가 얼마를 넣어보겠어? 마이너스 2를 넣어보겠지. 그러면 사실 F 합성함수 G 인버스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5가 11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G 인버스 마이너스 5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F7이 11이니까 7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맞니? 그러면 G7이 마이너스 5 이렇게 써도 되겠지. 함수값 문제니까. 괜찮아? 자, 근데 봐봐. 얘네가 계산이 저렇게 좀 불편해 보이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대입하기 좀 불편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이항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에 F를 없애고 싶어. 그 양쪽에다가 뭐를 붙일 거냐면 F 인버스를 붙이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 1대1 함수는 이게 가능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같은 방향에 붙여야 돼. 내가 지금 왼쪽에 F 인버스 붙이니까 여기도 왼쪽에다가 뭐를 붙였어? F 인버스를 붙였지. 그럼 얘네가 무시 가능하면 얘네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G는 F 인버스 합성함수 H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혹 또는 내가 만약에 여기에 G를 없애고 싶어. 그럼 G를 없애고 싶으면 내가 G 오른쪽에다가 G 인버스를 이렇게 붙였다라고 치면 우리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네를 없애주면 어떻게 돼 지금? F는 H 합성함수 G 인버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집중하고 있니 혜빈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어떤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항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F가 왼쪽으로 넘어가서 약간 우리가 부호 바뀌는 게 아니라 역함수 이렇게 붙인 느낌으로 이항은 아니지만 이항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냥이. 알겠지? 그럼 여기도 G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약간 부호가 바뀐 느낌으로. 알겠지? 이해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뭐야?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괜찮니? 이런 조작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봐봐. 그러면 지금 너네가 만약에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내가 F를 만약에 없애주려고 내가 오른쪽에다가 지금 F 인버스를 붙여주면 이거 되지? 돼? 왼쪽에다 F 인버스를 붙여주면 이거 되지? 그럼 내가 G를 알면 편하니까 왼쪽에다가 G를 붙인다고 하면 여기 EX 마이너스 합성함수니까 여기다 붙이면 안 되지. 오른쪽에 붙일 수가 없잖아. 그럼 EX 마이너스 1이 G에다가 F 인버스 마이너스 3X 더하기 5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너네가 F 인버스 11이 7을 알고 있으니까 X에다가 뭐를 대입할 수밖에 없어. F 인버스 11이 7인 걸 알고 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 나면 당연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인버스 11이어서 얘네가 G7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그치? 이 조작을 사용할 수 있으면 계산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됐니? 그래, 한번 더 해보자. 107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107번 너네 한번 해볼래? 107번 거의 같은 난이도니까 한번 풀어봐라.
연필을 드세요, 아주머니. 봐보자. 자,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이렇게 좀 뭐 아까 함수값 문제니까 아까 내가 FA가 B면 F 인버스 B가 A 이것만을 사용해도 되지만 얘를 사용해서 좀 만들면 좀 편할 수 있다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G7을 쓰고 싶으니까 여기 왼쪽에다가 내가 G를 붙여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충분히. 오케이? 그럼 내가 G7을 알고 있으니까 X에다가 뭐를 대입해 보겠어? 2를 대입하니까 F3이 G7이고 G7이 4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F3이 4라는 얘기는 F 인버스 4가 얼마라고 지금? 3. 이런 조작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알겠지?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8번 볼게. 자, 그 다음에 108번은 지금 어느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아까 내가 F랑 G랑 뭐가 됐으면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가 되면 F랑 G랑 무슨 관계라고 지금 역함수 관계라고 가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자, 그러면 지금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F랑 얘네를 합성함수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 얘네가 F랑 안에 있는 함수를 합성함수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아까 내가 어떤 두 개 함수를 합성함수 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면 두 개가 역함수 관계라며.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F랑 얘네랑 합성함수 했더니 항등함수가 됐다는 거는 얘네가 F에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역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의 표현에서도. 알겠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 F의 역함수 gx라고 했으니까 얘가 gx구나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나머지는 지금 3gx가 4x-3이어서 gx가 지금 얼마? 3분의 4x-1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 야, 간단하지? 오케이? 됐니? 됐지? 그 다음에 풀지 말자. 그 다음에 이건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110번으로 봐보자. 110번 봐보자. 110번. 자, 보자. 자, 110번도 지금 이번에 x가 1, 2, 3, 4, 9, y가 2, 4, 6, 8이래. 자,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다조건을 보니까 얘네가 있어. 얘네가 아까 내가 F랑 F 인버스랑 합성함수 하면 뭐라 그랬어? F랑 인버스랑 합성함수 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 항등함수가 돼야 되니까 얘네는 그냥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니까 FA가 2A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치? 괜찮지? 오케이? A인데 2분의 1 FA가 A니까 뭐? 이게 전체가 A. 항등함수인 거니까 얘네가 자기 자신 나와야 된다고. A를 대입했으니까 A가 나와야 되겠지.
항등함수니까, 그치? 돼, 여기까지? 자, 근데 아까 내가 그냥 항등함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 얘네랑 항등함수지만 다른 이유가 여기는 y가 정의역이고 여기는 x가 정의역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지금도 봐봐. 얘네는 정의역이 어디야? 정의역이 어디니? y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디로 봐야 돼 무조건? 2,468로 봐야 돼. 맞지?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에 a는 어디에 a야? 정의역, 얘네는 정의역이 어디니? X. x지. 그러니까 지금 x의 원소 a를 넣어서 y의 원소 2a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x의 원소 a를 넣어서 y의 원소 2a가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없니? 2,4밖에 없어. 2,4밖에 원래. 무슨 말이야? a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x의 원소여야 되고 여기서는 지금 y의 원소여야 되잖아. 맞잖아, 그치? 그럼 x의 원소이면서 y의 원소인 게 2,4밖에 없어. 맞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 a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는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a 2일 수밖에 없다고, 무조건. 왜요? 4는 왜 안 돼요? 지금 F4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A는, 그러니까 여기 8이 있는데. 그러니까 A의 개수가 두 개구나. A의 개수가 두 개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F2가 그냥 이렇게 적고하자. F2가 4가 돼야 되고 F4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8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해돼?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푸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F1이 2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F1은 당연히 1대1 대기니까 어디로 가야 돼? 6으로 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오케이? 차이점을 좀 알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 알겠니?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하자. 자, 그 다음 이제 할 거는 이제 뭐냐면 역함수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제 구해볼 거야. 일단 아까 제가 역함수는 어떤 아이디어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말 그대로 x랑 y랑 바꾼 거.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x랑 y랑 바꾼 거. 그치? 그래서 역함수 자체를 구하라 그러면 말 그대로 역함수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x랑 y랑 그냥 뭐만 해주면 되냐면 바꿔주면 얘네가 원래 역함수의 표현이야. x랑 y랑 바꿔준 거. 그치? 말 그대로 얘네 역함수의 표현이야. 자,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거든. 딱 하나. 딱 하나가 뭐냐면 봐봐. 아까 내가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 지금 이제 f라고 하면 거꾸로 가는 게 f 인버스라고 그랬잖아. 그럼 f의 치역이 f 인버스한테는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정의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f의 정의역이 f 인버스한테는 뭐가 돼야겠어? 지금 치역이 돼야 되겠지. 딱 조심해야 되는 게 딱 이거 하나야. 알겠지? 그럼 봐봐. 아까 내가 x랑 y랑 바꾸면 얘네가 역함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당연히 얘네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할게 당연해. 식을 예쁘게 좀 정리해 볼 거는 너무나도 좀 당연한 사실 아니야?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자, 근데 봐봐. 아까 얘네가 치역이 얼마니? 치역이 1보다 크다지. 그럼 아까 내가 f의 치역은 f 인버스의 정의역이라고 했으니까 x가 뭐보다? 1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지? 괜찮지? 네. 뭐? 갑자기 1이요? 0. 치역. 아. 오케이? 그럼 얘네의 정의역이 얼마야 지금? 0보다 크다지. 그럼 얘네의 치역도 얼마가 돼야 돼? 0보다 크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를 지워줘야겠어? 마이너스를 지워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일단은 얘네가 첫 번째는 이렇게 x랑 y랑 바꾼 표현이 나오면 얘네가 역함수구나라고 생각 가질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고3도 나중에 고등학교 더 올라가도 마찬가지거든. 2학년 되고 3학년 되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딱 이거 하나 정도만이다 라고 생각 가져주면 될 거야. 한번 더 볼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더 보면 지금 얘네 역함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 그럼 원래 fx를 우리가 절대값이 있으면 원래 가장 기본은 범위를 쪼개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원래 얘네가 쪼개는 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 0과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정의역이 0보다 클 때니까 0보다 작을 때를 안 할게. 자, 그러면 지금 x가 0과 3 사이가 되면 어떻게 돼? 앞에 건 양수, 뒤에 건 음수잖아. 그치? 그럼 2x-x 더하기 3이어서 지금 x 더하기 3이 돼야 되겠지? 괜찮지? x가 3보다 크면 당연히 양수니까 3x-3이 돼야 되겠지? 네.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네 역함수를 구해볼 거야. 역함수를. 그럼 당연히 지금 우리가 y는 x 더하기 3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x랑 y랑 바꿔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역함수 아니야? 당연히 우리 식을 좀 정리해가지고 y는 x-3으로 적는 게 당연하잖아. 괜찮지? 여기까지? 근데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 봐봐. 얘네의 치역이 F인버스한테 뭐라고? 정역이라고 그랬어. 얘네 치역, 0부터 0을 대입하면 3이고, 3을 대입하니까 6이니까. 얘네 치역이 언제부터야? 3부터 6까지니까 F인버스의 정역이 3부터 6까지.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다시 얘네가 지금 3 대입하면 치역이 6보다 크다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정역도 얼마가 된다고? 6보다? 크다가 돼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저기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y는 3x-3 역함수는 x랑 y랑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바꾸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맞지? x랑 y랑만 바꿔주면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냥 딱 조심할 게 딱 적어라고. 알겠지? 오케이? 정의역이 취약되는 거야. 자, 보자. 자, 이것도. 자, f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쟤네 역함수를 표현을 하래. 오케이? 그 역함수는 아까 내가 그냥 x랑 y랑 어떻게 하면 된다고? x랑 y랑 바꾸면 된다고. 그럼 지금도 쟤네 역함수는 그냥 x랑 y랑 바꿔준 얘네가 지금 뭐란 얘기야? 역함수의 표현이야. 오케이? 얘네가 역함수의 표현이야. 당연히 얘네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 1을 넘기고 4를 나누니까 이거지? 1을 넘기고 4를 나누니까. 그럼 이번에 내가 얘네를 지금 문제가 F로 정리가 됐으니까 양변에 F를 씌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우리가 GA가 B면 FB가 A 이런 거 생각해도 괜찮아서 어쨌든 F4분의 X 더하기 1이 3분의 Y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 양변에 아까 내가 F를 씌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네. 오케이? 그럼 이거 사라지잖아. F랑 G랑 역함수 관계니까. 오케이? 아니면 우리가 F 세모가 네모면 G 네모가 세모, F 인버스 네모가 세모 이렇게도 적잖아. 그치? 얘네가 지금 네모고 얘네가 세모면 G 인버스 4분의 X 더하기 1이 이렇게도 적을 수 있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 오케이? 둘 중에 아무거나 생각해도 똑같지? 어차피 G 인버스가 F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봐봐. 내가 어떻게 하면 돼? 3을 곱하고 2를 더해주면 3에다가 4분의 X 더하기 1 더하기 2 나오지 않겠어? 맞지?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X랑 Y랑 어떻게 해준다? 바꿔주기만 하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괜찮지? 됐니? 자, 한번 더 봐보자. 자, 그럼 이번에는 역함수의 이제 그래프, 문제 풀기는 무슨 개뿔. 역함수의 이제 그래프의 특징인데, 자, 봐봐. 자, 역함수는 아까 내가 X랑 Y랑 뭐 한 거라 그랬어? X랑 Y랑. 바꾸는 거라 그랬어. 그럼 식으로 봐도 너네가 X랑 Y랑 바꾸는 작업을 무슨 대칭이라고 하니? Y는
y는 x 대칭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y는 f 인버스 x랑 y는 fx는 항상 얘네가 뭐의 대칭이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 알겠지? 오케이? 그래프의 특징은.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봐봐. 그럼 지금은 fx랑 f 인버스 x랑 같은 함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얘네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야, 지금? fx를 y는 x에 대칭시켜뒀던 함수야, 지금? 같은 함수란 얘기잖아. fx를 y는 x에 대칭시켜도 같은 함수란 얘기잖아. fx 자체가 지금 y는 x에 대해서 뭐인 함수란 얘기야? 대칭인 함수란 얘기야. 이해돼? 그렇지? 그럼 원래 x랑 y, fx 자체가 y는 대칭이라는 건 뭐야? x, y 자리를 바꿔도 어떻게 돼야 돼? 같은 함수란 얘기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보통 다항함수에서는 뭐밖에 없냐면 y는 x, 일단 첫 번째 x자리에 y를 넣고 y자리에 x를 넣어도 함수식이 밖에 안 바뀌어.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인 함수냐면 마이너스 1 함수,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이제 유리함수 들어가면 하나 더 있긴 한데 어쨌든 x랑 y를 자리를 바꿔뒀던 함수 지금 이제 같은 함수라고 가져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얘네 식의 표현이 이거랑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인 거 알겠니? 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같은 표현이야. 이거 두 개가 아예 같은 표현이야. 이거는 너네 만약 fx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x는 f 인버스 t잖아. 맞지? 이렇게 봐도 ft가 f 인버스 t랑 같은 거니까 이거 두 개 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네. 이해돼?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지금 문제에서 fx랑 f 인버스 x랑 같은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x랑 y를 자리 바꿔뒀던 함수? 같은 함수. 그래서 이건 안 되지. y는 x 더하기 2인데. 그렇지? x랑 y랑 자리 바꾸면 이거는 두 개 어때? 다르니까. 그치? 오케이? 근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하면은 이게 x 더하기 y는 1이니까 x 자리 바꿔도 같은 함수고. 그치? 이거는 y는 x분의 1이라고 하면 x, y가 1이니까 x랑 y를 자리 바꿔도 같은 함수. 그치? 이렇게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115번 보면 이번에는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의 함수값으로 볼 거거든. 함수값. 쌤은 좀 빠르게 나가요, 갑자기. 뭐가 빠르게 나가? 말이 갑자기 너무 빨라졌어요. 급할 거 없는데. 진도 겁나 열리는데.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너무 빨리 봤어. 중간고사가 너무 빠르고 많이 봤어. 자, 그래프의 함수값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봐. 우리가 x가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f 인버스 a를 보는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자, 우리는 f 인버스 a라는 거는 fx의 그래프야. fx의 그래프. 그럼 a라는 원소는 x의 원소야, y의 원소야? y의 원소지, 그치? 그럼 f 인버스 a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y를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a를 대입했더니 여기 나오는 게 f 인버스 a라고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해되겠니? 보는 방식이 그래프에서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 가볍게 한번 풀어보면, 자, FA는 지금 이게 먼저 여기가 A,A인 거 알지? A,A인 거 보이니? 네. 여기가 A겠지? 여기가 B, B인 거 보이지? 네.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C, C 넣고 여기는 D, D라고 보이면 여기 D. 이 정도만 표현해보자. 나머지는 안 보이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FA는 내가 FX에다가 A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이제 대입한 거지. 맞지? 그럼 FA가 뭐인 건 보여? 빈 건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G 인버스 FA는 우리가 G 인버스 B를 얘기하는 건데, G 인버스 B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거꾸로 B를 대입하니까 Y에다가 거꾸로 B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얘네를 뭐로 보라고 지금? D라고 보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도 여기까지도 보면 얘네가 지금 뭘 구하라는 얘기야? F 인버스 D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우리는 F한테 뭐가 들어가는 거? 거꾸로 D가 거꾸로 어떻게 했다고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라고. 알겠지? 그래프의 함수값을 보는 방식은 저렇구나. 알겠니? 오케이? 117번 하자. 116번은 필요 없을 거니까. 117번. 자. 자, 보자. 자, 지금 이제 fx랑 gx의 지금 이제 교점이야. fx랑 gx랑 교점. 그럼 아까 내가 fx랑 gx는 그래프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했어? fx랑 gx는 그래프 특징이. 그래프 특징이 뭐라고 했지? y는 x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대칭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보통 fx랑 gx의 교점도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 봐봐. f가 만약에 증가함수면 얘네가 항상 y는 fx랑 y는 x에 뭐랑 같냐면 교점과 일치를 해. 직관적으로 당연해 보이거든. 봐봐. 만약 fx가 이렇게 같다라고 치면 f 인버스 x는 어떻게 돼야 돼? f 인버스 x는 y는 x에 대해서 뭐 시켜야 된다고 아까? 대칭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어떻게 가겠어? 지금 내가 여기의 길이만큼이 여기의 길이만큼이 되고, 그치? 여기의 길이만큼이 여기의 길이만큼 대칭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좀 안 이쁘다. 이런 느낌, 이것도 별론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 되지 않겠어? 괜찮지? 그래서 얘네가 fx랑 f 인버스의 교점과 동일해. 알겠니? 괜찮지 이거는? 네. 자, 근데 고1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긴 한데, 고2랑 고3, 특히 고3에서 이게 수능에서도 몇 번 나왔던 주제긴 한데, fx가 감소함수가 되면 y는 fx랑 지금 f 인버스 y는 x의 교점과 일치하지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F1이 2고 F2가 1이야.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야? 얘네가 F 인버스 지금 이제 뭐야? 2가 1이고 지금 얘는 F 인버스 1이 2 아니야? fx도 1,2를 지나고 F 인버스 x도 1,2를 지나지. fx도 2,2를 지나고 F 인버스 x도 2,2를 지나지. 그럼 1,2랑 2,1이 교점 맞잖아. fx랑 f 인버스에. 근데 y는 x에 있어 없어? 없어. 알겠니? 이해돼? 어떤 느낌인지 되겠니? 그래서 봐봐. 어떻게까지 얘네가 원래 고3 정도 되면 어느 정도까지도 원래 알라고 하냐면, 예쁘게 쓰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가 만약에 교점이 만약에 3개면 당연히 y는 x하고의 교점은 항상 fx랑 f 인버스의 교점이 돼야 될 거야. 알겠지? 이해돼? 근데 만약에 얘네가 교점이 만약에 3개잖아. 만약에 교점이 3개.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면 당연히 감소함수는 y는 x를 한번 지날 거 아니야. 교점이 하나면 y는 x의 교점이 f 인버스 x랑 교점이 될 거야. 근데 교점이 3개면 어떻게 되냐면 a, b, b, a, c, c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네를 이렇게 좀 뚱뚱하게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은, 쟤네는 역함수는 대칭시켜주면 이쪽이 좀 뚱뚱해지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겠지. 원래 이런 느낌이 되겠지. 대칭이라고 하면은. 이해돼?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교점이 3개라고 하면 y는 x하고의 교점을 기점으로 대칭이게끔 해. 원래. 그래서 원래 그럼 2개는 안 생기겠지. 당연히 a, b, b, a 이런 상황이 안 생기니까 y는 x는 무조건 만날 거 아니야. 감소하면서 대칭되는 점 2개, y는 x 하나.
yx랑 무조건 한 번은 만날 거 아니야? 감소할 때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yx랑 한 번 만나겠지 무조건. 맞지? 근데 얘네가 대칭되는 점은 a, b면 b, a, c, d면 d, c. 쌍으로 생겨야 되잖아. 맞지? 그럼 교점이 지금 무조건 어떻게? 홀수계밖에 생길 수가 없어 원래는. 이해돼? 이게 수능 30번 주제로 나왔던 건데 어쨌든 이게 되게 문제도 있어. 좀 이따 보여줄게. 알겠지? 사실 수투 문제인데 자 봐봐. 그러면 지금은 근데 보통은 이제 애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에 이거 내가 여름방학 때 풀 때도 그냥 풀라고 하거든. 문제 풀라고는 안 했지만 그냥 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지에서는 그냥 증가함수만 나와 있어. 증가함수만. 그래서 fx랑 y는 x의 교점을 보면 끝이야. 돼? 그럼 지금도 보면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야? 0보다 큰 쪽만 그리니까 얘네가 fx 아니야? 증가함수잖아. 그럼 증가함수면 아까 내가 뭐라고 지금? 뭐랑 똑같다고? 지금 y는 x랑의 교점과 똑같다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이랑 y는 x하고의 지금 뭐를 보겠다는 얘기야? 교점을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당연히 방정식이 1이니까 1,1과 3,3이어서 거리가 2루트 2. 증가함수면 y는 x하고 교점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한번 더 볼게. 쉬운 걸로 보자. 봐봐. 그럼 이것도 자, 얘네가 지금 fx랑 gx가 됐는데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 자, fx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 fx 그래프. 어떤 함수야? 이렇게 되는데 내가 0보다 큰 쪽만 적는 거니까 증가함수야. 그러면 fx랑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fx랑 역함수의 교점은 fx랑 y는 x의 교점과 같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 fx랑 gx가 두 점이라는 거는 fx랑 y는 x가 몇 개 점이란 얘기야? 두 점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증가함수일 때는. 알겠니? 증가함수일 때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 그럼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나니까 우리가 만난다 만나지 않나 나오면 내가 뭐 하라 그러니 항상 만난다 만나지 않나 나오면 뭐 하라 그래?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 그래? 그리라고 하잖아. 맞지? 그럼 얘랑 0보다 큰 쪽에서 두 개 만나야 돼. 0보다 큰 쪽에서. 이해돼?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몇 개 만나?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 안 만나는 거지.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하겠어? 접할 때부터 만나기 시작하겠지. 접할 때부터 아래 내려가면 몇 개 만나는 거야? 두 개 만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네가 지금 언제까지냐면 0,0 지날 때보다 아래 내려가면 정역이 0보다 큰 데만이니까 그래프가 0보다 큰 데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건 몇 개 만나는 게 되는 거야? 한 개 만나는 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접할 때부터 원점을 지날 때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그냥 fx랑 y는 x에 뭐를 하면 된다고? 그냥 교점으로 하면 된다고. 알겠니? 어리 되겠지? 아래 것도 뭐 같은 문제니까 넘어가자. 뭐를? 접할 때는 등호 빼야지. 0 이상 4분의 1 미만이 돼야지. 그치? 근데 봐봐. 121번도 봐보자. 121번도. 자, 이것도, 자, 봐봐. 일단 내가 얘네 실근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3x 더하기 1이 t라고 치환해서 보자. 먼저. 어차피 그 정도는 볼만 하잖아. 그럼 이제 f 인버스 t의 제곱은 f 인버스 t 곱하기 요망을 해라 인간아. 자, 여기까지? 당연하지. 그럼 이것도 자 봐봐. 내가 넘겨가지고 f 인버스 t로 묶어주면 이거 아니야? 맞지? 식 보이니?
그럼 우리가 지금 얘네가 곱해서 0이라는 거는 당연히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지. 물어볼까? 얘가 0이 되는 건 뭐니? 함수값 f 인버스 t가 0이면 f0은 2. 그럼 여기 t는 2지. t가 여기 t는 2지. 보여? f 인버스 t가 0이면 f0은 t잖아. 그치? 괜찮지? 그럼 다시 아까 여기 설명하는 게 이것 때문인데 얘네가 지금 뭐야? ft랑 f 인버스 t의 방정식이 해잖아. 이항해주면. 그럼 ft랑 f 인버스 t의 교점은 증가함수잖아. 뭐의 교점과 같다고? y는 x하고의 교점과 같다고. 합성함수가 아닌데 지금. 그 위에. 곱하기인데. 아까는 합성함수. 아. 그럴 수 없어. ft랑 f 인버스의 교점이잖아. 그치? 그럼 아까 내가 증가함수면 뭐랑 똑같다고? y는 x의 교점. 그럼 지금 얘네가 y는 x의 교점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랑 5. 그렇지?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3x 더하기 1이 2랑 마이너스 2랑 5가 되는 거 보면 되겠지. 어떤 느낌이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는 그냥 뭐만 해주면 된다고 지금? y는 x의 교점 하면 돼. 그럼 봐봐. 122번 같은 경우가 이게 수능 문제거든. 수능 문제. 근데 이게 수투 문제인데 이게 요새 문제지들 보다 보면 이게 그냥 이제 공통수학 수투도 아니구나. 미적분 1이구나. 너네한테는. 근데 그 요새 공통수학 문제지에 좀 이제 종종 들어가 있는 문제거든. 그 봐봐. 이거가 그러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우리가 아직 연속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지금 어쨌든 fx랑 f 인버스의 교점이 지금 3개래. 그럼 원래는 우리가 보통 뭘 해보는 게 맞냐면 fx랑 f 인버스의 교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 다. y는 x하고의 뭐로 풀었어 지금 이제? 교점으로 풀었잖아. y는 x하고의 교점. 자, 그러면 얘네가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그냥 이제 y는 x하고의 교점이라고 하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지나야 되고 1,1도 지나고 2,2도 지난다라고 생각해서 풀지 않겠어 원래? 그럼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도 풀고 1 대입해서 1도 풀고 이게 원래 연속이라는 얘기가 여기 붙어있다는 얘기거든. 그냥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가 이제 그냥 그 연속인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한 거 1 대입한 게 원래 같아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도 풀고 그 다음에 2,2도 대입해야 되니까 2,2도 지나야 되니까 지금 4c 더하기 5도 지금 이렇게 풀겠지. 근데 이미 c 값이 안 맞지. 맞지? 그럼 이제 벙찌는 거야 보통은. 오케이? 괜찮지?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네가 지금 이게 안 맞으면 우리가 얘네가 감소함수 있잖아. 감소함수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감소함수면 이거 지울 게 필요 없으니까. 그럼 감소함수면 내가 지금 y는 x의 교점 아니고서도 만날 수 있다 그랬잖아. 나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 감소함수면 y는 x랑 한 번은 무조건 만날 거 아니야. 그럼 y는 x하고의 교점은 무조건 역함수의 교점이 되는 거야 원래. 근데 내가 감소함수일 때 a, b면 b, a가 이렇게 있으면이라 그랬잖아 아까. a, b면 b, a 이렇게 대칭처럼 생겨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그 생각을 가지면 얘네가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 1,1, 2,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맞잖아. 대칭되게 세 개라 그랬으니까. y는 x가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거길 기점 대칭되게니까. 이해돼? 넣으면 바로 끝나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y는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도 이제 생길 수가 있구나. 알겠지? 감소함수일 때도 생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근데 잘 안 나와. 고1에서는. 근데 왜 마이너스 1,2? 아까 내가 감소함수면 y는 x를 기점으로 아까 내가 여기는 이렇게 뚱뚱하게 그리면 여기는 아까 내가 이렇게 그렸잖아. 여기라고 하면 이렇게 그렸잖아. 네. 여기를 안 지났잖아.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렸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A, B면 대칭되게 B, A, 여기가 C, C 이런 느낌이라고. Y는 X를 기점으로 대칭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프 자체는.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C, C가 대칭되는 점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소도 C가 Y는 X의 점이 가운데 있는 값일 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대칭되는 값인 거니까. 그래서 1이 가운데니까 1,1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는. 알겠지? 네. 그래서 근데 저 아이디어는 고1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도 좀 알고 있어야 되더라. 계속 해볼게. 두 문제 더 하면 역함수 끝나네. 뒷번 어떻게 하지? 이렇게 천천히 해도 여긴데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문제를 왜 뽑았지? 자, 그다음에 자, 다시 이번에도 자, y는 x제곱 더하기 3이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랑 f 인버스 3의 교점을 a, b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이제 역함수의 문제는 항상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해결이 가장 기본적이거든. 근데 그래프의 특징은 내가 뭘 이용하는 거야? 계속? 뭐를 이용하고 있어? 역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 그래프의 특징은 대칭을 이용해서 원래 구하는 거야. 봐봐. 그림 그려보자. 자, y는 x제곱 더하기 3이 있어. 뭐 얘네가 왜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하자. 마이너스 x 더하기 5는 이렇게 오겠지? 그치? 그럼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는 x랑 y랑 바뀐 느낌이니까 얘네가 y가 3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는 x가 얼마? 3에서 시작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괜찮니? 말 그대로 대칭의 느낌이니까, 그치? 그럼 지금 얘네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fx랑 f 인버스 x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5가 얘랑 만나는 점을 c, d라고 했을 때 사각형 ABCD의 값을 구하래. 근데 우리는 역함수의 문제는 항상 뭐를 이용해서 구할 거라고? 대칭성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기본적이라고. 역함수의 그래프의 문제는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사각형 ABDC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어떻게 될 게 너무 당연해서 대칭이 될 게 당연해서 우리는 지금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야. 이 넓이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게 좀 당연하다는 얘기야. 대칭성이니까. 괜찮지? 그럼 실제로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봐봐. 자, 우리는 원래 넓이를 구하려면 뭐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좌표를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좌표를. 그치? 그럼 여기는 x제곱 더하기 3이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의 교점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여기 얼마 돼야 돼? 1, 1,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그럼 다시 저쪽은 x제곱 더하기 3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15니까 마이너스 4랑 3이니까 여기가 지금 3, 돼야 되겠지? 됐지? 그러면 여기는 계산하면 2분의 5, 2분의 5인 것 같아. 그냥 구할까 이거? 대칭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냥 구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그럼 원래 여기서 좌표를 구하면 대칭이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고? 4,1이 돼야 된다고. 그치? 원래는 보통 여기 절반만 하면 되는데 계산이 거기서 거기 갔네. 그럼 봐볼게. 그럼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자, 그 다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 봐봐. 어차피 그냥 쓰자. fx랑 f 인버스 x가 그래프 특징이 뭐의 대칭이라고? y는 x 대칭이지. 근데 얘네 함수도 뭐의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지. 이해돼? fx랑 f 인버스 x도 y는 x 대칭. 얘도 y는 대칭이지. 그러면 얘네가 교점도 당연히 뭐의 대칭일 수밖에 없어? y는 x 대칭일 수밖에 없어. 알겠지? 이것도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 이 참수가 왜 뭐? 그게 왜 마이너스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다가 x를 넣어도 바뀌지 않는 함수. 그치. 기울기가 아까 내가 이거 아까 내가 이거 암기사항이야. 다항함수에서 아까 내가 뭐밖에 없다 그랬어. 이거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 fx가 다항함수인데 f1이 3이래. 이게 아니잖아. 그럼 바로 이 함수라고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알겠지? 다항함수에선 내가 이거랑 이거밖에 없다고 했잖아. 오케이? 다함수가 뭐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함수. 다항식, 식이 다항식인 함수. 오케이? 됐지? 그러면 사실 그냥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여기 4,1이라고 하면 여기가 3루트 2 여기가 9루트 2 밑변 점과 직선 사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거리 높이 하면 되겠지. 근데 보통 y는 x하고의 교점 2배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다음 역함수 마지막 문제네. 자 보자. 아까 다함수에서 y는 x가 뭐라고요? 역함수에서 아까 fx랑 f 인버스 x가 같은 함수가 y는 x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밖에 없다고. 네. 그래서 보통 이거 시험 문제도 은근 잘 나오는 문제인데 fx가 만약에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f1이 만약에 3이라고 되어 있어. 네. 이게 안 되잖아. 이 함수라고 생각 가져야 된다고 그냥. 알겠지? 이건 보자마자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저 암기사항이야. 잘 나오는 거여가지고.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접을게. 자, 보자. 자, 이것도 보자. 자, 원래 이것도 무리함수 문제긴 한데, 원래 이것도 내가 예전에 이게 안 넣었어. 이게 원래 미적분 1에서 그냥 이론으로 배우거든? 이론으로 배워, 원래 미적분 1에서. 그래서 나는 문제 나와도 미적분 문제지. 그냥 수투 문제지. 왜 저걸 왜 고등수학에서 하고 있냐 생각했었거든? 삼성여고에서 내더라? 그냥 하자. 내 의견은 중요치 않다. 그냥 일단 하자. 삼성여고에서 공통수학을 왜 배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2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고등수학 있잖아. 고등수학. 옛날에 고등수학이잖아. 네. 수학하. 수상 수화할 때. 왜 공통수학이에요? 너네 공통수학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너네 입장에서 미적분 1 할 때 이게 나오거든. 영수 시어럼 이런 게 있어. 그때 문제 나왔더라고 이게 그냥. 일단 봐볼게. 봐봐. 자. 그러니까 이론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 내가 역함수는 계속 그래프는 x랑 y랑 어떤 느낌이라고 했어? 바뀐 느낌이라고 그랬어. 그럼 봐봐. 만약에 fx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역함수는 내가 x랑 y랑 바뀐 느낌이니까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괜찮니? 그럼 여기가 지금 보라 색깔의 a인 거니까 여기도 보라 색깔의 a가 되게끔 되는 게 f 인버스 x의 그래프 아닐까? 이해돼? 네. 괜찮지? 야, 그러면 봐봐. 만약에 여기에 어떤 b가 있어가지고 여기의 넓이가 지금 s라고 하면 됐니? 우리는 지금 보라색의 a부터 b까지니까 여기도 보라색의 a부터 b까지여가지고 여기의 넓이도 당연히 s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해돼? 이해돼? 역함수는 x랑 y를 바꾼 느낌이라는 걸 해석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봐봐. 내가 fx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는 건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노란색이 얼만큼 갔다는 얘기야. 한 칸 갔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노란색이 1만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돼? 얘네가 이렇게 되면 얘네 역함수는 노란색이 1만큼 커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y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돼야 돼? 1만큼 커져야 되지 않을까? 맞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가 말 그대로 역함수는 x랑 y랑 바꾼 느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알겠니? 다 당연하잖아. 이런 것도. 그치? 이해돼? 그럼 실제로 얘네는 지금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봐봐. 아직 우리가 무리함수는 안 배웠지만 내가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주면 자, y는 문장 풀어보자. 자, y는 루트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우리 배우면 원래 이렇게 배우거든. 그럼 얘네 지금 이제 역함수 gx에 대해서라고 하면 얘네 역함수는 아까랑 똑같이 할까? 이게 노란색, 이게 보라 색깔이라고 하면 역함수는 지금 x랑 y랑 바꾼 느낌으로 해서 여기 2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겠지? 이게 fx라면이 괜찮지? 그러면 fx가 x축 및 x는 6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면 이때 하면 이제 여기가 지금 S1이라고 하면 S1이라고 하고 gx의 그래프랑 지금 y축 및 gx의 그래프랑 얘네랑 y축이랑 x는 2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지금 이제 S2라고 한대. 됐지? 보이니? 네. 봐봐. 역함수는 아까 내가 x랑 y랑 바뀐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보라색이 0부터 2까지지. 그럼 여기가 지금 보라색이 0부터 2까지 아니야? 맞잖아. 맞지? 그럼 지금 여기가 S이면 얘네 여기서 보면 여기가 지금 X랑 Y랑 바꾼 느낌으로 보니까 얘네가 S2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이해돼? 괜찮니? 보이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라는 게 S1 더하기 S2를 구하라고 하면 X랑 Y랑 바꾼 느낌을 가지니까 얘네가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얘기지. 이런 식의 문제야. 이런 식의 문제. 알겠니? 그러니까 역함수의 그래프의 생각은 원래 항상 뭐를 이용하는 게 맞다?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맞더라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유리식 다음에 하자. 이거 답이 없다.